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불안 여론이 확산돼 강원 동해안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동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10년이 지났지만 망상 1지구 개발 관련 잡음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피해만 쌓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며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점들의 경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강릉의 한 폐차장이 주변 도로를 폐차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동해안 어업인단체 대표와 수협장들은 벌써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안전성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요청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 동해안 어업인단체 대표들과 수협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7,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산물 관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강원 동해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IAEA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도 과학도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직접 동해 물을 떠서 방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보면 될 거 아니냐. 현장에서는 이미 어가가 하락하고 제철 문어의 판로도 찾기 어려워 급한 대로 수협이 사들여 냉동 저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강원도 차원에서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소문이 자꾸 나다 보니까 지금 판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판로가 안 되고 있고 또 소비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바닷물이나 또 아니면 생선을 직접 희신하고 하는 이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강원도는 생산 유통 단계 방사능 안전 검사와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우리 수산물 안전성 홍보, 소비 촉진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릉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가 열려 김진태 지사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특례 관련한 강릉시 발전 전략이나 3차 개정이 필요한 현안 건의 등은 생략됐고 질의응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강릉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미흡한 설명회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동해 망상 1지구의 개발은 소식조차 없습니다. 개발업체 전 대표가 전세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중인 데다 사업자 선정 특례를 놓고 감사를 받으면서 실제 개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지난 2013년 처음 지정됐습니다. 동해 망상과 북평지구, 강릉 옥계와 구정지구 등 모두 4개의 지구 8.25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지만 이후 구정지구는 지정 해제됐고 북평지구는 처음 면적 4.61제곱킬로미터에 약 3.2% 수준인 0.15제곱킬로미터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망상지구는 당초 1.82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꽃과 접목한 플로라 테마파크로 추진되다 면적 확장과 분할, 재척 등을 거쳐 현재는 3.8제곱킬로미터로 정해졌습니다. 모두 3개 지구로 나누어 2지구와 3지구는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는데 2지구는 실시 계획 승인, 3지구는 설계와 보상 작업 등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던 망상 1지구는 시행사 동해 ECT의 전 대표가 인천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강원특별자치도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감사 결론을 내놔 사업은 안개 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이 지연되며 토지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던 동해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묶여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285명의 토지주들은 이제 개발의 기대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1.6제곱킬로미터 가량으로
망상 1지구 전체 면적 3.44제곱킬로미터의 40%를 웃돕니다.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민초입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 정말 법이 있다라면 그 법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원합니다. 5대 권역 관광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해시 역시 핵심 축인 망상 개발이 늦어지며 관광 개발 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이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쯤은 동해시가 동해안권 최고의 명품 해양 관광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었는데 사업이 지체되면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편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하반기에 새 시행자를 찾을 예정인데 동해 ECT는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최근 대출 연체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금고 측 입장에도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도 56개 지점이 있는데 경영 상황은 어떤지 홍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지난달 14일 6.49%로 정점을 찍었고 29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6%를 웃돌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 금융권이 2.42%인 점을 고려하면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긴 고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왔는데 아직도 만기가 넉 달밖에 안 남아서 어떡할까 하고 1,000몇백을 지금 손해로 본단 말이야. 이자가 없어진단 말이야. 금고의 대출 대상은 부동산과 건설업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건설 경기 침체로 기업 대출 연체가 치솟자 전체 연체율까지 올라간 겁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건전성이 악화된 100개 금고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연체율이 10% 이상인 부실 금고 30곳은 행안부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고 폐쇄와 통폐합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나머지 70개 금고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체 금액이 한 200억 이상이고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곳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목표를 4% 이하로 조금 하고자 합니다. 7월 10일 이후에 약 5주간에 걸쳐서 팀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어떨까? 새마을금고 중앙의 홈페이지의 정기고시에는 지난해 말 경영 지표가 나와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본 비중이 얼마나 건실한가를 보여주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과 순 자본 비율이 각각 8% 이상이면 되고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은 80%를 넘으면 됩니다. 대신 손실 위험도 가중 여신 비율은 60% 이하, 수지 비율은 100% 이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 56개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경영 등급을 보면 55개 지점이 1, 2등급을 보였고 단 한 곳만 상등급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3등급 혹은 4등급까지 추락하는 지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고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영 지표는 오는 10일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강릉의 폐차장 주변 한 도로를 마치 주차장처럼 폐차가 무더기로 점령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해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는데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차량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이밤동 공단 내의 한 도로. 갓길 양쪽으로 차량 200여 대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승용차부터 버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번호판까지 붙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차량 같지만 대부분 인근 폐차장 소유의 차량입니다.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도 마치 주차장처럼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심해졌네. 이게 3년 전부터 이러시고 있네. 3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 진입로라 차량 흐름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방치된 폐차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접촉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도 사고가 한번 나고 저기서도 사고가 한번 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차들은 쫙 차가 서 있으면 안 보이고 여기 넓으니까 뒷열에 가는 차들은 쌩쌩하게 보여요. 차량 앞유리마다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자동차 경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수출을 기다리는 폐차인 겁니다. 2,000대가 떨어져서 소문은 한 달에 200대인데 뭐 300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작업을 못했어. 민원 접수 문제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주민 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릉시는 접수된 민원이 전혀 없다며 지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한 만큼 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 이제 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서 즉시 부지 내로 입고토록 조치하고 그 미행 시에는 관련법에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까지.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폐차장은 견인차 2대를 이용해 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릉과 평창에는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새하얀 입김이 쏟아지는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태국과 자메이카 등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 선수들이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며 출발선을 빠져나갑니다. 썰매 하나에 몸을 의지해 얼음 위를 질주하는 스켈레톤에 이어 폭발적인 힘과 기술이 필요한 봅슬레이까지. 실제 올림픽이 열렸던 코스, 무엇보다 직접 얼음 위에서 훈련하는 건 오랜만이라 사뭇 긴장감까지 감돕니다. 크로스컨트리 트랙에서는 롤러스키를 탄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손에 스키폴을 쥐고 힘껏 땅을 디디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대관령의 날씨지만 금세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소리는 거칠어집니다. In Sudan, we having a war and I'm very happy to come here because I love this peace and I'm very happy to train in Korea. 2018 평창 기념재단 초청으로 27개국 110명의 동계 종목 청소년 선수들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전지훈련으로 보다 전문적인 선수 육성이 목표입니다. 지난 여름 평창에서 처음 봅슬레이를 잡은 태국 소녀는 벌써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내년 청소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I see bobsleigh is very fantastic. It's cool, and I want to play it. And now I can play, and I want to win a medal in Gangwon 2024. 스키, 스노보드, 봅슬레이 등 설상과 빙상 종목 집중 훈련뿐 아니라 올림픽 메달리스트 초청 강연, 한국 문화체험과 자체 대회가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지훈련을 계기로 내년에 열릴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에도 더 다양한 국적의 선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과 겨울이 없는 나라 청소년 선수들의 꿈이 이곳 평창에서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정의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가운데 임명희 강원도당 위원장도 이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탈당을 결심한 전현직 당직자들은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다며 정의당을 대체해 진보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위선희 전 대변인과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임명희 강원도당 위원장도 탈당 의사를 밝히며 이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개장한 데 이어 오늘은 강릉의 나머지 해수욕장과 양양의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당초 운영하기로 했던 남항진 해수욕장이 올해 문을 닫음에 따라
안목과 영진, 주문진 등 모두 16개 해수욕장이 개장했고 양양에서도 낙산과 하조대 등 21개 해수욕장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내일은 속초 지역 해수욕장 3곳이 문을 엽니다. 한편 올해는 85곳의 해수욕장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개장해 다음 달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강원도 내 미신고 영아 접수 건수가 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의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27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아직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척 광진항 앞바다에서 악상어로 추정되는 어류가 해경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소속 대원들이 구조정으로 해상을 순찰하던 중 악상어로 추정되는 어류를 포착하고 이를 촬영했습니다. 최근 해수욕장 개장에 나서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에 잇따라 상어가 출몰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달부터 포획된 상어 사체 4마리 중 1마리는 식인 상어로 알려진 백상아리 사체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원주대학교, 키스트 7개 민간 투자회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여건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릉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바이오 기업의 창업을 돕고 중소기업 규모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신기술 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강릉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15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4일 기업 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 의지를 논의 그림으로 형상화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5월 북평면 남평 1, 2 친환경 광역단지에 약 17,000제곱미터 면적의 논에 초록과 자주, 검정과 흰색 등 다양한 유색별을 활용해 논 그림을 그렸습니다. 논 그림은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기원 문구와 겨울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선군의 대표 캐릭터인 와와군의 모습을 한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